여러분, 저 어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영숙이 언니 있잖아요. 같이 시장도 가고 등산도 다니는 그 친구요. 그 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어.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더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언니, 몸이 어디 아팠어? 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영숙이 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몸은 안 아팠는데 자꾸 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갔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냄새였어요. 냄새 하나 때문에 큰 병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걱정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데 자꾸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숙이 언니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병원 예약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샤워를 해도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냄새가 있다면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아니,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냄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입에서 달콤한 냄새, 그러니까 과일이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손톱 지우개 같은, 매니큐어 같은 냄새가 난다면요? 이게 바로 제일 위험한 신호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 입냄새 나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건 보통 입냄새가 아닙니다. 이건 당뇨, 그것도 혈당이 아주 높아졌을 때 나는 냄새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입냄새랑 당뇨가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보통 밥을 먹으면 그 속의 당분을 에너지로 쓰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이 당분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방을 태울 때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케톤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공장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거예요. 이게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로 가서 숨 쉴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매니큐어 같은 냄새, 달콤한 과일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요, 이 냄새가 날 정도면 이미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태를 그냥 두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영숙이 언니도 이 냄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혈당이 300이 넘었대요. 정상은 100 정도인데 말이죠.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매일 맡는 냄새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특히 같이 사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하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도 같이 체크해보세요. 물을 자꾸 마시고 싶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몸이 자꾸 피곤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냄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 영숙이 언니가 병원에 간 게 바로 이 냄새 때문이었어요. 발냄새요. 발냄새가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나이 들면 발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땀 차서 그런 거지 뭐. 근데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영숙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발냄새가 아니었어. 뭔가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거, 생선 상한 냄새 같은 거, 그런 냄새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발을 씻고 또 씻고 양말도 하루에 2~3번씩 갈아 신었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야. 제가 물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당뇨 때문에 발로 가는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그렇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발가락을 잘라야 할 수도 있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인 발까지는 피가 잘 안 가요. 그러면 발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못 받아요. 산소를 못 받으면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세포에는 세균이 잘 생겨요. 그 세균들이 살면서 내는 냄새가 바로 그 썩은 냄새, 지독한 냄새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당뇨가 있으면 신경도 같이 나빠져요. 그래서 발이 아파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모르고 물집이 생겨도 모르고 그러다가 덧나서 큰일 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발은 우리나라에서 발을 절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당뇨 때문에 발을 잃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냄새는 초기 신호라는 거예요. 아직 발을 잘라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면 막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영숙이 언니는 지금 약도 먹고 매일 발 관리도 해서 많이 좋아졌대요. 냄새도 거의 사라졌고요.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냄새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에 와주셔서 큰 문제를 막았습니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체크해보세요. 발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지, 특히 썩은 냄새, 고기 상한 냄새,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나는지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자꾸 짓무르거나 발에 상처가 잘 안 났거나 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발은 우리가 걷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걸으려면 발 건강을 지켜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냄새예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화장실 갈 때마다 고민이 많았어요. 소변 냄새가 너무 독해요. 마치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같은 냄새, 암모니아 냄새, 그런 게 나는 거예요. 처음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물을 더 마시면 되겠지 했죠. 근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어요. 영숙이 언니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의사 선생님이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30분이 정말 1년 같았어요. 다행히 저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탈수예요.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소변이 진해지면 냄새가 독해지는 거죠. 이건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돼요. 두 번째는 요로 감염이에요. 방광이나 콩팥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여성들한테 흔해요. 이것도 심하면 콩팥이 나빠질 수 있어서 빨리 치료해야 한대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워요.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있잖아요. 고기, 생선, 계란 같은 거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나면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보통은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것으로 바꿔요. 독을 덜한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콩팥에서 이걸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요. 근데 간이나 콩팥이 안 좋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그대로 쌓이고 소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서서히 나빠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물을 좀 덜 마셔서였고 가벼운 염증이 있었대요. 항생제 먹고 물 많이 마시면 금방 나을 거래요. 그런데 옆에서 진료받던 다른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소변 냄새가 심해서 오셨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소변 냄새 꼭 체크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거나 허리나 옆구리가 아프다면요. 더더욱 가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위험한 냄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입에서 나는 단내, 발에서 나는 썩은 냄새, 소변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 이 3가지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샤워를 해도 비누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병원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도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동시에 자꾸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이건 당뇨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발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서 발가락 색깔이 이상하거나 상처가 잘 안 낫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이것도 당뇨 합병증 가능성이 큰 거고요.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면서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건 요로 감염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의사 선생님께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눌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작은 컵으로 한 8잔 정도 되는 양이에요. 저도 솔직히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이제부터는 꼭 챙겨 마시려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좋대요. 두 번째, 혈당 관리를 잘해야 해요.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먹어야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가볍게라도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에 아주 좋대요. 저는 요즘 저녁 먹고 나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대요. 세 번째, 발 관리를 매일 하세요. 저녁에 발을 씻고 나서 꼭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발톱도 일자로 잘라주고요.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 살에 파고들지 않게 일자로 잘라야 해요. 그리고 매일 발을 살펴보세요. 상처는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색깔이 이상하지 않은지요. 혼자 보기 힘들면 거울을 바닥에 놓고 보면 돼요. 네 번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야 해요. 특히 혈당 검사, 콩팥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는 필수예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야 해요. 저도 오늘 선생님께 앞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세요 하셨어요.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병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대기실에서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따님이세요? 하시길래 아니에요, 혼자 왔어요 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당뇨 합병증으로요. 그이가 말이야 발에서 냄새가 나고 색깔도 이상해지길래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자꾸 괜찮다고 미루더라고. 남자들이 그렇잖아.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발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결국 발가락 2개를 잘랐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발목까지 잘라야 했지. 그러고 나서도 상처가 낫지 않아서 계속 병원 다니다가 결국 먼저 갔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님, 절대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냄새 같은 거요. 사소해 보여도 그게 큰 병의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어도 저 그 말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만약 영숙이 언니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몸의 냄새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익숙해져서요. 그래서 가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자주 만나보세요. 그리고 잘 살펴보세요. 평소와 다른 냄새는 없는지, 얼굴색은 어떤지, 걸음걸이는 괜찮은지요. 엄마,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안 같이 가자고 하세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엄마도 같이 검진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우리 부모님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해요. 부모님은 자식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자,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냄새. 1. 입에서 나는 단내, 매니큐어 냄새, 당뇨 의심. 2. 발에서 나는 썩은 냄새, 생선 비린내, 당뇨발, 혈액순환 문제. 3. 소변에서 나는 심한 암모니아 냄새, 신장, 간 문제, 요로 감염.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샤워를 해도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세요. 물을 하루 1.5리터 마시기. 단 음식 밀가루 줄이고 채소 많이 먹기. 식후 20분 산책하기. 매일 발 씻고 관리하기.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기. 여러분,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효도예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시니어웰 채널은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건강정보, 생활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